네, 에어비앤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도 좀 살짝 봤는데 재무도 괜찮던데? 잠깐만. 제가 제가 정리한 자료 갖다 우선 볼까요? 그냥 아웃라인만 좀 체크하는 거니까. 네, 에어비앤비 이게 밀리언일 거예요. 이게 111억 달러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25억 달러인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너무 높은 건 아닌데 이거 근데 여행 기업 치고서는 영업이익률이 23%고 순이익률이 23.9%면 낮은 건 아니지. 낮은 건 아니지. 에어비앤비 너무 높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장주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3%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여하튼 간에 컨스 대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나와가지고요. 뿅하고 날라갔어요. 네, 고가로 16.23%까지 뿅 올라갔어. 그러다가 지금은 14.45% 정도에서 네,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차트로 보게 되면 차트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회사가 상장한 지 6년 차거든요. 6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뭐 차트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이게 웃기긴 하다. 차트가 예쁘진 않아. 근데 이제 약간 다듬어지면 예뻐질 수도 있어. 다듬어지면. 그치? 이게 이렇게 딱 보이시지? 공간이 너무 커. 예, 그치?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빠진 자리에서 반등해준 자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만약에 이 차트가 예뻤으면은 어떻게 돼야지 예쁘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그냥 변동성 자리잖아. 그러면 봐봐. 이게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렴되면은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잡히겠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 변동성 구간에서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변동성 구간의 흐름이라도 하더라도 아무래도 올라가는 폭이 있으니까 변동성 자리에 그 기본적인 상승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30% 40%이 정도의 변동성은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죠. 그리고 잘하면은 이제 어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냐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뚫어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 뚫어주면서 이제 매집봉을 만들어 줄 수 있지.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거래량 들어왔네. 매집봉 거래량 들어왔네, 그치? 그래서 때려줬네. 때려주고서 그 다음에 때려주고서 뺀 다음에 털고서 올려버린 거지. 이거 되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차트는 그래도 끼역끼역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돌파 갭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겠죠? 네, 우선 요 정도 이야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릴까요? 물론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워낙 그 유명한 회사고 한국의 그 광고도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회사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네, 설명.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숙박 공유 및 근데 개념이 되게 재밌죠. 글로벌 숙박 공유 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 있어. 숙박 예약 부킹이 아니라 예약이 아니라 공유야 공유. 그다음에 여행 체험 플랫폼. 이게 왜 좀 특별하냐면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왜 특별하느냐? 다른 경쟁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에어비앤비하고 주요 경쟁사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이거 익스피디아 영상 올려드렸지. 근데 제가 안 올려 여기 올려드렸지. 5일 전에 그치? 익스피디아도 그 여행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거 에어비앤비도 여행 쪽이거든요. 근데 저 비즈니스 모델이 살짝 다른 건 있지.
그래 근데 어차피 여행이라는 산업 관점으로 본다면 경쟁사긴 하겠지. 뭐 부킹닷컴도 아실 거고 이거 제가 익스피디아 설명해서 버보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어, 야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이겠네. 익스피디아 미국 시애틀 여하튼간에 본사 위치.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숙박 유형이 에어비앤비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 부킹닷컴은 뭐 호텔 이런 거 일부 개별 숙소 그다음에 익스피디아는 이제 전통적인 호텔 항공권 렌터카 패키지 여행 이런 거 전통적인 여행업. 그다음에 버보. 근데 이게 다 플랫폼이야, 플랫폼.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잖아.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다가 이제 AI를 갖다다 붙이는 거지. 버보는 이제 독립주택, 가족 단위 숙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약간 그 버보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달라요. 예. 여기 완벽하게 거의 개인 호스트. 그냥 내가 내 집에 방이 있으면은 그 방을 대여를 해주는 거야. 임대를 해주는 거야.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여행업으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의 호스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혹시 방이 남는 거 하나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익스피디아 같은 데 와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잠시 머물 수도 있잖아. 저렴한 가격에. 완전 그런 개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숙박에 대한 공유. 내 집에 빈 공간이 있다. 예. 근데 이 다른 데는 약간 호텔 항공권 뭐 전통적인 플랫폼이 있긴 하죠. 버보가 이쪽하고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긴 해요. 버보는 이제 약간 좀 달라요. 하여튼 그리고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이 공유란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행 체험 플랫폼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개인 위주예요. 체험이 우리 뭐 여행 가면은 여행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명 모아서 이렇게 다니시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호스트 그분이 그냥 안내해 주는 거야.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거의 1대1 매핑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대1 매핑.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되게 디테일한 개인화된 그런 여행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숙박 공유 및 여행 체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여 숙박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주로 개인방, 있죠? 개인, 주거지, 휴가용 주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공간을 공유하는 단순한 서비스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전 세계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크게 숙박과 체험 이 두 가지 분야는 근데 체험이 좀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숙박 예약은 숙박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 호스트들이 자신의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돼. 공간을 게스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저렴하겠죠? 그리고 저렴한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게 저렴한 거고 특화된 서비스도 있긴 하겠지. 뭐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럭셔리 초고급 숙박 시설 출장 및 원격 근무자를 위한 숙소 부동산 및 호스트 친화적인 아파트 개발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요건 번외적인 부분인 거고 근데 체험 현지인이 직접 전문 가이드가 아니라 그냥 현지인인데 현지인이 더 전문 가이드보다 더 알 수도 있는 거잖아.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요리 클래스, 도보 여행 가이드 등등등. 글로벌 네트워크 전 세계 220개국 이상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운영한다. 주요 경쟁사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버보, 차별점 개인 호스트 중심의 숙박 공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개인 호스트 중심의 숙박 공유 모델을 통해 더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한다. 에어비앤비는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행 및 숙박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및 근데 요새는 거의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으면 AI를 다 적용을 해갖고서 근데 아무래도 AI를 적용하게 되면 더 좋죠. 더 디테일해지지. 활용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지. AI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숙소 및 체험 추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아시아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추진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모델을 기반으로 여행 체험까지 확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기술 도입, 럭셔리 숙박 시장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숙박 및 여행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약간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볼게요. 왜냐면은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실 필요는 있어서 요거는 설명이 됐고 그 경쟁사하고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여행 경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릴게. 여행 경험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행객이 현지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행이란 게 약간 그런 개념도 있긴 있죠. 경험하는 거. 여행지에서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요리하거나 셰프와 함께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하는 거. 로마에서 이탈리아 파스타 직접 만들기. 참가자들은 현지인이 직접 가르쳐주는 레시피로 요리를 배운 후 함께 와인과 음식을 즐기는 시간 갖는다. 그리고 문화 역사 투어. 유명 관광지보다 덜 알려진 현지 예술가들의 작업실, 골목길의 벽화, 독특한 카페 등을 방문한다. 유명 관광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 서핑 명소에서 진행한다. 서울의 한복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한복 공방에서 한복 제작 과정 체험한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는 에어비앤비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아까 다른 회사들도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 플랫폼에 대한 이런 이제 가치 서비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 예약 플랫폼이 아니라 숙박 플러스 여행 경험을 함께 제공하며 차별화된 여행 방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과 연결과 독창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 기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개인화된 여행.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개인화된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이유. 에어비앤비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지. 요거는 그냥 쭉 보시면 아는데 우선은 제가 재무제표를 볼게요. 먼저 그걸 보고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안 본 상태에서 이거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라서 딱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큰 그림에서 재무제표를 좀 보고서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에서 우선 재무상태표 이게 여기가 2024년입니다. 근데 이 재무상태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상장한 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차트도 아직까지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그냥 아까 그 수렴되는 모양새였잖아요. 이렇게 수렴되는 모양새. 이런 수렴되는 모양새래 가지고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안정된 회사는 아니에요. 안정된 회사는 아니고 좀 미래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 이런 특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거든. 아직까지는 뭐 이 잉여금이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결손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그 이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지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좀 이거 보여드렸죠. 네, 에어비앤비의 영업이익률이 23%고 순이익률이 23%거든요. 그러면 이러면은 뭐 부채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채가 있을 때 돈을 못 벌면 문제가 되는데 부채가 많아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까 뭐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도 돈 벌고 있고 매출도 계속 증가네. 여기 2022년, 2023년, 2024년 있잖아요. 네, 매출이 83억 달러에서 이게 밀리언이거든요. 83억 달러에서 99억 달러, 111억 달러 없겠지. 꾸준하게 증가했지. 그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그 다음에 25억 달러.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요사 약간 빠졌다가. 순이익도 18억 달러에서 47억 달러에서 순이익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26억 달러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EPS가 2.79에서 7.24에서 그래도 좀 높은 편이네. 4.12. 예.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움직이는 게 맞긴 맞죠. 저 재무제표만 봐도. 그리고 요 회사의 그 아까 결손금 발생하는 것은 약간 그 자사주 매입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고 현금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이 45억 달러죠. 근데 이 회사 보시게 되면 기말 현금성 자산이 127억 달러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돈이 많아요. 예.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대차지표 보게 되면 부채가 좀 더 많아서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 좋아 보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히 있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고 예. 그래서 뭐 현금 흐름표도 안정적이고 해서 뭐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손익 자체가 약간의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매출은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 포지션을 좀 더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고 다만 그 영업이익하고 단기손익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성장 가도를 그리는 모양새는 아니죠. 차트가 보게 되면 차트가 여기서 월봉이어서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매출이 증가했으면 이렇게 올라갔어야지. 근데 그 매출이 증가하는 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따라주는 건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복성으로 가는 거지. 다만 요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요번에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온 거지.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14.5%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제 컨센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컨센스 대비죠. 시장의 그 월가에서 예상하는 이제 그 기준인데 그것보다 높다든지 그러면은 올라가죠. 근데 그것만 높은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게 물론 그게 높죠. 컨센서스가 높긴 하지. 네, 우선 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14.5%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회사의 수익성과 성장 전략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투자자들은 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3센트 73센트라고? 잠깐만 73센트 맞아? 73센트 아까 전에 73센트를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연간으로 그런구나. 이게 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본 거는 그 1년 사업년도로 봐서 저게 좀 빠진 것 같고 엔드 여기 있다. 이건 엔드네 엔드. 그렇죠. 요거는 잠깐만. 아니 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로딩이 오래 걸린다. 쏘리 약간 로딩 이걸 봅시다. 저거는 이제
사업연도로 본 거고, 이거 분기로 봅시다. 분기에서는 좋게 나왔나 보죠. 따라라라. 레베뉴. 잠깐만. 캐시플로우. 띠리리리. 요거는 이제 크게 요약해서 나온 거고,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잠깐만, 체크 좀 해보고요. 제가 저게 회계연도로 본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되게 그 기본적인 것만 나온 거고, 이거는 저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비교를 보려고 하는 거지. 따라라라. 이렇게 나왔냐? 아닌데.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네. 쏘리. 예, 여기 좀 확대 글씨가 깨진다. 요 정도면 보이죠? 여기 보게 되면 레베뉴가 매출이 2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 증가했죠. 여기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에는 이게 밀리언이죠. 네, 그렇죠. 밀리언이니까 4억 9,600만 달러가 손실이었거든. 근데 이번 4분기에는 4억 3천 달러가 3천만 달러가 수익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많았었다가 이겠네. 마이너스였다가 손실이었다가 플러스가 됐네. 근데 있겠지. 이거는 이제 흑자 전환된 거지. 그러니까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다가 지금 순이익도 그 마이너스 손실이었잖아. 3억 4,900만 달러잖아. 근데 4억 6,100만 달러잖아. 그치? 이게 흑자 전 그러니까 EPS가 0.55달러에서 그치? 그러니까 손실이야, 손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0.77이니까 74센트잖아. 맞네. 이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EPS가 떨어졌잖아. 연간으로 봤을 때는 7.52달러에서 4.19달러 떨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아까 들쭉날쭉하다고 그랬잖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들쭉날쭉한데, 4분기에 보니까 흑자 전환됐네. 그치? 맞아요. 70, 이거는 이제 요거 73%. 요 위에 거는 이제 베이직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희석된 걸로 보는 거니까. 0.73. 제거할 거 제거하고. 네, 그래서 이거 맞아요. 73센트.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58센트였는데 73센트가 됐으니까 예상치보다 15센트가 높았지.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됐잖아.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가 24억 2천만 달러였는데 24억 8천만 달러니까 야, 근데 크다. 한국 돈으로 3조 3천억 건이야? 오이씨. 크네, 규모가. 그치. 규모 크다. 순이익이 한국 돈으로 6,200만 원. 6,200억 6,200억 원. 흑자 전환했는데 4억 6,100만 달러. 근데 이제 전년 동기에는 손실이 있었는데 흑자 전환하는 거지. 시장 예상치 이거 숙박 및 체험 예약 이런 것도 중요하지. 시장 예상치가 예약 건수를 보는 거예요. 네, 시장 예상치가 1억 870만 건으로 봤는데, 네, 실제로는 1억 1,100만 건. 여기가 달라졌지. 870만 건에서 1,100만 건으로 더 증가했을까. 그래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는 거.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더 증가했고. 숙박 및 체험 예약 건수. 그래서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 수익성 개선 및 성장 전략 가속화. 에어비앤비는 지난 몇 년간 운영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면서 더욱 강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시장 확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하고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아침 증권 방송 할 때 CPI 지수하고 어제는 그 PPI 지수인가? 네, PPI 지수, CPI 지수 볼 때 그 개별적인 항목을 이야기했잖아. 그때 여행 쪽이 네, 여행의 가격 서비스가 올라갔잖아. 여행 서비스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 그랬잖아. 요새 제가 이쪽을 여행 쪽을 많이 보고 있죠. 익스피디아도 그렇고 은근하게 여행 쪽이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얘기긴 하겠죠. 여행 수요 회복과 플랫폼 강화, 글로벌 단기 숙박 외에도 장기 거주형 렌탈 서비스 확대하며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그다음에 숙박 경험 및 서비스 개선, 데이터 분석 및 AI 도입으로 맞춤형 숙박 추천 기능 강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도입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지출되거든. 비용도 지출되고 경영자가 AI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이란 게 그렇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배가 불러지잖아. 배가 부르게 되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뒤처지게 돼. 근데 그나마 생각하면서 회사에 AI를 도입하고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잖아. 경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배가 나와. 배가 나오면서 뭔가 내가 다 성공을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 안 하려고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한다면 내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투자했을 적에 리턴 금액이 정확하게 나한테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 계산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아무나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돈 벌면 굳이 지출하고 싶나? 지출 안 하고 싶지? 근데 지출을 안 하게 되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회사는 뒤처지게 되지 경쟁사에 의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거 분석할 적에 뭐 AI 도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 하잖아.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 정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를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비용이잖아, 비용.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뒤처지면 망하는 거지, 뭐. 생각이 뒤처지면. 그리고 향후 전망 및 1분기 가이던스 예상 실적. 2025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 근데 가이던스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시장 예상치가 23억 달러인데 22억 3천만 달러에서 22억 7천만 달러로 예상했다는데 시장 기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도 1분기에는 부활절과 윤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저 효과가 존재한다. 근데 가이던스를 좀 낮췄다 야. 통상적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약간 네, 예상치보다 낮추게 되면은 이게 하단이 22억 3천만 달러지. 그리고 상단 해봤자 22억 7천만 달러잖아.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뭐 컨센서스보다는 가이던스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계획 2억 5천만 달러 투자할 예정이다. 5월에 구체적인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 장기 성장 전략 에어비앤비는 아마존처럼 여행과 거주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장기 거주형 숙박, 여행 패키지, 로컬 경험 등 신규 서비스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1월에 저기 1분기에 올 1분기지 22억 7천만 달러잖아. 그러면은 요번에가 얼마지? 이게 좀 떨어지는 게 있구나. 이게 지금 요번에 저기 4분기 때가 4분기 때가 24억 달러지. 그러면은 올라갔다 빠지겠다, 그치? 이거대로 본다면. 왜냐면 24억 달러인데
4분기 때보다 좋아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저거지. 요번에 올라간 거는 왜 올라간 거냐면은 바뀌었잖아. 두 가지 요인이 있어. 한 가지는 흑자 전환된 거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잖아. 그래서 그걸로 올라간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 가이던스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그 4분기보다 떨어지잖아. 4분기보다 매출이 4분기 때는 24억 달러인데 22억 달러가 되잖아. 그러면 지금은 올라갔다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그걸 좀 참고하세요. 올라갔다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근데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4분기니까 앞으로 뭐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지. 네, 투자자 반응 및 주가 흐름. 네, 14.5% 급등. 상장 이후 가장 높은 1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초 대비 23% 상승했다는 얘기고. 1분기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단기 조정 가능성.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다소 낮자 일부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 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므로 투자자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에어비앤비의 사회적 기여. 로스앤젤레스 산불 구호 지원했다. 에어비앤비의 성장성과 투자 전망.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며 주가는 급등했지만 1분기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시가 됐다.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 확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5월에 발표될 신규 사업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건 될 수가 있긴 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2월이잖아. 근데 5월에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잖아. 근데 신규 사업 계획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월 달이고 5월 달이 있으니까 5월 달에 신규 사업을 이야기한 걸까? 신규 사업이란 것은 미래 성장 모멘텀이잖아. 미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그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5월에 발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5월 달 되면은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 공유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여행, 거주,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요. 뭐 아까 제가 경쟁사하고 좀 비교를 해봤지만 경쟁사 대비에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이.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제가 그 추세선 그려드리고 파동 그려드렸죠. 그러면 그거 아까 그 말씀드린 거 그거 참고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